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도 보수진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인단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력 후보인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가 전격 후보직을 사퇴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교추협을 탈퇴한 조영달 예비후보 서울대 교수님으로부터 중도 보수정 후보 단일화, 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예. 현재 교추협,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 아닙니까? 예. 이 교추협이 주관하는 선출인단 투표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7일 어제 9시부터 30일 9시까지 이렇게 예. 진행이 되는데 박선영 후보가 예. 갑자기 전격 사퇴를 했나요? 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퇴를 한 거죠? 꽤 이제 유력한 후보 아니었습니까? 이제 조전혁 후보의 이제 선출인단 등록한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선거인단에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의혹 제기를 한 바 있죠, 박선영 후보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미 이런 문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교추협에 대해서 이 교추협이 갖고 있는 공정과 투명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똑같이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예를 들어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경선관리위원회 없이 그냥 선거가 진행되는 문제라든가, 또 지금 박선영 후보가 지적한 것과 똑같이 서울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이 이제 선출인단에 등록해서 선거를 할 가능성이라든가, 또 그 시스템 자체가 거의 한 번도 시연되지 않은 채 그런 시스템으로 선출인단을 모으고 투개표하는 그 과정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여러 문제들을 이제 사실은 제가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제 도저히 이런 유형의 이 단체하고는 같이 제가 뭘 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제 불참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선영 후보도 지난번에 조전혁 후보에 대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그 박선영 후보도 상당히 강하게 이 일을 제기하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일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박선영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제가 제기했던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로 판명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교추협이 주관하는 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출은 그동안 합의된 것은 60%는 여론조사로, 그리고 나머지 40%는 추천인단, 선출인단 투표를 통해서 그걸 이제 합해가지고 1위 후보를 이 단일 후보로 이렇게 선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돼 있었던 그 사항은 뭐 저도 합의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출인단 40%를 이제 어떻게 구성하고 모으고 투개표하는 그 상황의 문제가, 또 그걸 진행하는 기관과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문제를 이제 여러 차례 바로 그 점이에요. 아니 것이죠. 도대체 이 교추협이라는 데서 이렇게 주관을 한다면은 우선 우리 시청자들이 좀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교추협은 누가 구성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교추협이 구성이 됐으면은 이 경선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거에 구성이 돼가지고 가장 이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면은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선출인단 투표인데, 이 선출인단은 어떻게 선출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가 있는 것인지, 아무나 와서 투표하면 안 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이제 그 교추협 자체는 이제 뭐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구성해서 만든 단체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법적인 실체가 있거나 이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추협은 이 어떤 실체가 있는 단체라기보다는 임의단체이고 또 법적으로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뭐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의 열망에 의해서 단일화를 시작을 한 것이죠. 예. 이제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저도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제 이 경선은 굉장히 공정해야 하고 경선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이게 확보가 돼. 두 번째는 이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이미 처음부터 이걸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위탁해서 일을 하든지 예. 그게 불가능하면은 제3의 기관 이걸 잘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뭐 여론조사 회사들도 있고 전문 기관들이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다가 맡겨서 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아주 분명하게 제안을 몇 차례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다 거부가 돼서 저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참여를 하지 않게 됐고 그 이후에 남은 분들이 참여하다가 박선영 후보의 이 사퇴로 이제 사실은 제가 제기했던 문제가 입증이 된 셈인데 그 박선영 후보가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타 지역 유권자들이 대거 서울 사람인 양 허위로 선출인단에 등록을 했다. 예, 그리고 이건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이고 이것을 알고 묵인하고 강행하는 것은 방조범이 된다 해서 이게 법적으로는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형사법에 저촉되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교추협이 이런 부정선거가 좌행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범죄 행위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그 심각한 일이어서 교추협 자체는 제 생각에 이제 여기서 기능과 역할을 다 했으니까 해산해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박선영 후보의 지난번 지적에 대해서 이 상대방인 조전혁 후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불법성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과 우려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법성을 인정했으면은 책임은 문제가 따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사회의 부정선거나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그렇고 지난 총선도 그렇고 우리가 불법 선거 때문에 정말 노심초사하고 국민들께서 심려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 생각에 더욱이 이것이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 지적과 우려의 타당성을 인정하신 분도 저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교추협은 해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밝혀야 할 부분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규명과 해명 속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게 28만 명이 신청했다 하는데 아주 저조하게 이제 투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28만 명이 어디 사는 사람들을 누가 등록을 했는지 이것을 좀 밝혀서 불법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좀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절차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깨끗하게 한번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서 같이 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단일화를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왜 정당하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그냥 방조하지 말고 용감하게 나서서 밝히고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고 실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일을 스스로 자행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덮고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게 적어도 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에게도 학교 사회에도 이건 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 교육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교추협이란 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영달 후보나 박선영 후보 이제 사퇴는 했습니다만은 1, 2위를 다투는 가장 유력 후보들 아닙니까? 그 유력 후보들이 사퇴 내지 탈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추협의 여러 가지 이 경선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교첩이 있어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교첩 해산해라. 당신들은 지금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누가 또 그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의 이게 몇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아이디어는 이제 후보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제 어떤 유형의 기구를 결성하거나 이제 연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의 교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 제 성명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2018년에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던 그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단일화였다고 그 당시 단일화를 이끌었던 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 2018년 단일화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이번 단일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번 단일화 과정에 문제됐던 분들이 그대로 이번 단일화를 주도했으니까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좀 깨끗한 분들이 교육계와 일반 시민들, 학부모들이 좀 모이게 되면은 새로운 탈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보들 사이에 어떤 연대해서 합의해서 어떤 룰을 좀 심플한 아주 단순한 룰을 정해서 복잡하지 않은 룰로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저는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우리가 뭐 여론조사도 하게 되고 여러 방식으로 후보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4월, 5월에 걸쳐서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커서 언론을 통해서든 여러 방식으로 그래서 5월 초중순이면은 아마 선거 임박해서는 후보들이 단일화의 길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낙관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 저 자신은 반드시 좀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해야겠다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랄까 그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공정과 상식의 회복, 정의의 회복이라.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교육계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가장 그렇습니다. 예. 이 일을 이끌어야 할, 이끌어야 할 그런 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론조사는 자체하고 이 선출인단 투표. 아니 이게 어떻게 부정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주로 아마 박선영 후보가 제기한 것은 이 선출인단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한데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대거 유입돼서 이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후보 측에서 누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누가 선출인단의 구성은 이제 그러니까 후보들이 등록을 시키는 그렇죠. 겁니까? 후보들이 등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이제 교취업 자신이 이제 모집해서 또 등록하는 것이죠. 근데 또 뒷부분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교취업이 자기들이 사람을 모집해서 등록시켜서 투표하게 한다면 교첩의 의사가 또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것도 또 불공정한 거죠. 그리고 개인이 후보 개인이 이제 선출인단을 전체에서 한다는 게 그것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한 지역만 하더라도 그게 어려운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후보 개인이 지금 이제 서울 사람도 등록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숫자가 부족하니까 지방에 있는 분도 대거 등록하고 이렇게 추정된다고 이제. 어쨌든 형식은 서울로 뭘 옮기든가 할 거 아닙니까? 주소라도. 예. 그 이장 아닙니까? 주소를 옮기지는 않지만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서울 사람이라고 말해버리면 서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울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검증 방식 없이 이게 출발한 겁니다. 주먹구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선출인단을 하면 거기에 명단과 함께 주소라든가 그 연락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가지고 내줘야 그게 선출인단이지 제멋대로 이름 전부 적어갖고 내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선출인단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서두르는 가운데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우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건 좀 파장이 크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우리는 좀 냉정한 처리를 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 이런 어떤 새로운 국면에서 다른 일을 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한 어떤 시대나 한 일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뭐 처음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2018년에도 단일화 문제로 큰 진동을 겪고 그래서 결국은 보수는 분열해 갖고 진보한테 전부 이 지방 교육감들이 다 장악이 된 것 아닙니까? 빼앗긴 건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이게 난장판 선거도 이런 난장판 선거도 없구나. 정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지 일들을 벌이는데 그러면은 후보들 간에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 교추협이라든가 그 후보들 간에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을 방지할 건지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됐으리라고 다들 생각하지. 예. 지금처럼 자기들 멋대로 갖다 지방에서 동원해서 뭐 그 사람이 서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선출단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특히 유력 후보들은 다 빠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잔챙이 후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투표인단 선거를 통해서 설사 단일 후보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된다 한들 그게 정통성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좀 뭐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저도 죄송합니다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있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를 계속해서 제가 제기해 왔습니다. 후보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데 이제 교추협이 심각하게 고려해서 검토할 생각은 않고 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덮고 가려고만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아마 지금의 이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할 때 초기에 더욱 강력하게 문제를 좀 제기를 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누가 승복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력 후보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하위 후보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선출원들 그게 얼마나 서울 시민들의 공감을 얻겠는지 예. 그게 참 의문입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서울 교육 리디자인 본부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우익 쪽, 우파 쪽 예. 이런 교육 관련 뭐 시민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28일까지 교육감 후보를 추천을 받아서 5일, 그러니까 다음 달 5일에 최종 후보를 발표를 하겠다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결정을 하고 여기는 또 무슨 기관입니까? 여기는 아마 그 곽영훈 씨라고 이제 그 디자인 그 설계 뭐 이런 걸 그렇죠. 디자이너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미대 학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퇴임했습니다만은 이제 권영걸 전 서울대 교수도 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서리본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그 서울 교육 리디자인 본부에서 줄여갖고 서리본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단체는 이제 조금 교추협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보를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의 기준에서 이제 현장의 교사의 경험, 또 현장 이게 초중등 학교를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감이니까 초중등 학교에서의 현장의 경험 이걸 굉장히 중시하고 그걸 요건으로 한 사람만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해서 이제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이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지금 이제 교추본이 뭐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런 성격하고는 정치인들이 그냥 단순한 정치인들이 이제 하는 것은 이 서리본은 이제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금 단체의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 후보님은 여기에도 공모를 응하셨나요? 저는 뭐 서울대 교수만 했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선생님도 잠깐 하셨죠? 이화여고에서 1년여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격 요건은 됩니다만은 제가 또 교추협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거기에는 아직은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예. 28회까지 마감을 했으니까 여기는 이미 끝났고 뭐 어떻게 또 여기도 선출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교추협에서는 박선영 후보 사퇴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직은 특별한 입장 발표가 없었으니까 강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추협에서도 후보가 하나 나올 것이고
또 이른바 서리본 예, 여기서도 예. 또 후보가 하나 나올 것이고 예. 우리 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두 기관이랄까 교취업 서리본 어느 쪽에도 지금 참여를 지금 않습니다. 예. 않고 있기 때문에 독자 후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 보더라도 교취업 서리본 서리본 그리고 조영달 그리고 우리 독자 예. 후보 세 사람이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있을 가능성도 더 있습니다. 있을 수도 예, 있죠. 예, 뭐 그게 관계없이 나는 출마하겠다 하면 나오는 것이고. 예. 그런데 저쪽에는 지금 진보 쪽에는 조의원 현 교육감. 저쪽은 사실상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도 이제 사정은 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건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시중에 회자되고 있기는 이제 지금 청와대 대변인 하는 박경미 대변인도 이제 저 거론된 바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제 나올 것이라는 소문도 또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분들이든 조 의원이든 이 유력 후보들은 저는 단일화 시킬 거라고 보는데 그쪽에서 지금까지 진보 쪽에서 해왔던 관례를 보면 단일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선을 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조 의원 현 교육감은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교육감 후보를 한번 바꿔보자는 게 진보 쪽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서로 찢어갖고 나올 일은 저도 거의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봐야 그렇게 제가 되면은 우선 1대3이 당장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 4월 15일이 이제 다음번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잡혀 있는 재판 기일인가 뭐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은 바뀌겠지만 어쨌든 예측하신 대로 진보 쪽은 이제 한 사람으로 단일화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이 조전혁 후보가 정치인 출신이고 뭐 교수도 전에 했습니다마는 이 만만치 않은 분인데 이게 쉽게 단일화에 응할 분 같지도 않고 우리 조 교수님도 저는 단일화에 응할 겁니다. 예. 단일화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취업에서도 단일화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패했는데 어떤 기관이 나서서 그것을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단일화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예측하지만 우선 첫 번째 이제 저 자신이 상당히 강하게 어떤 방식이든 심지어 저를 희생해서까지라도 단일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야 하겠다 이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지역구의 한 지역의 국회의원 뽑는 그런 선거하고는 다르게 대규모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정말 이게 어떤 개인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서 그런 걸 고려하면 제가 보기에 후보들 사이에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좀 투명한 어떤 단순하면서도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서 단일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제 예측이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좀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단일화를 이루겠다라고 제가 공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랄까 또 보수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 교육의 정상화, 교육 바로잡기가 가장 중요하고 국가적 과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 문제의 물꼬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그 물꼬를 터줘야 그래서 경기, 인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짧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시민들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그 단일화를 가장 쉽게 이루는 길은 사실은 공정과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공정과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면은
단일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경험이 제가 좀 짧은 경험이지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뭐 잘 아는 거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5.69% 이렇게 얻었고 박선영 보수 쪽의 후보가 36.15 그리고 우리 조영달 후보가 17.16 그러니까 보수 쪽만 중도 보수 합치면 53.41.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저 잘못 분석하신 건데 제가 얻은 17%는 한 9%가 조희연의 표를 뺏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박원순 후보가 53인가 4%를 얻었고 조희연 후보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44%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45.6. 원래 조희연 후보와 박원순 후보는 당시에 동일한 티켓이었습니다. 같이 나와야 하는데 이 박원순 후보보다 적게 나온 9%는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는 좀 경쟁력 있는 후보를 택해야 하고 단순한 그냥 이념성에 치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과 상식의 시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 교육감의 시대를 좀 끝내고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감의 시대를 열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누가 잘했고 잘못을 떠나서 이 두 사람 간에 단순한 합만 하더라도 조희연 후보가 얻은 그 득표율보다 훨씬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어떻게 됐든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분석하신 가운데 두 사람을 합힌 것이 다 보수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같이 합쳐서 상대를 대항하면은 이길 수 있다. 그 논리는 아주 정확하신 거죠.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만약에 보수 쪽에서 지금 당장 뭐 차후에 다시 뭐 등록하는 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분들은 영향력은 좀 적다고 보고 새 곳에서는 당장 등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록된 분들끼리는 교취업, 서리본 또 우리 조 교수님 이 세 사람이 합쳐가지고 나가면은 이건 100%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무슨 수를 쓰든 찾아야 한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건 정확한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부정 불법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그 일을 추진했던 기관이나 후보에 대해서는 저 생각에 책임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처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요번에 이 박선영 후보가 사퇴하면서까지 일어난 이 부정 불법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교추협은 제 생각에 지금 당장 해체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추협은 유력 후보들로부터 지금 불신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 2 후보한테 누가 2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론조사상에는 우리 조영달 교수님이 1위로 나왔다고 제가 언제 한번 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미세하기는 했습니다만 짜이는 어쨌든 교취업이 이렇게 강행을 해가지고 후보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2단계 이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5월 12일, 13일 이때가 이제 교육감 후보자 선거 등록일 아닙니까? 최소한 그 훨씬 이전에 4월 달에는 돼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다 모든 조직과 재력을 동원해 갖고 올인을 하기 때문에 아까워서도 후퇴가 안 돼요. 끝까지 나가보자 그러거든요. 제 추측에는 이제 빨리 되면 이제 좋지만은 지금 요번에 이제 대선에서도 본 것처럼 그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 한 사람으로서 단일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으니까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민들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저는 이 선거 과정 과거에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차원에서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이 없는데 아니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총리는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당색이 있죠. 다 당색이 있고 대통령부터가 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집행하는 교육감만 모든 선거 비용이다 이런 걸 다 담당하게 하고
또 그중에는 우리 교수님 같이로 선거하고는 무리 아닌 사람들도 역량이 있어서 교육감 후보는 충분히 되는데 거기 선거에 참여해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뭐 법적인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같이 이렇게 교육의 방향성이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정상화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당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큰 차원에서 거중 조정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게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교육감 선거를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건 뭐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진보 진영의 어떤 교육감 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유리한 수단으로 이 직선제를 택했다는 그런 이제 소문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맹점,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 개인도 지난번에 선거를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 교육계 인사가 교육계 사람이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교수가 나와서 어떻게 제가 정말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제 제자들하고 가족들 한 10사람이 뭉쳐서 지난번 선거를 뛰었는데 48개 선거구 가운데 제가 6개 정도만 돌고 나머지는 돌지도 못했습니다. 이 조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조달하냐.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교육계 사람들이 이게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이 선거의 양상에서 지금 보듯이 이 일반 기성 정치인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교육의 측면에서도 이게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선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교육감 선거가 개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되면 전 정식으로 이 교육감 선거의 폐해를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공론화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시장 러닝메이드 제도 있고 법을 고쳐서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은 과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하셨고 서울사대 학장을 한 번 오기도 힘드는데 2번이나 하신 뭐 교육 전문가라는 것은 찾다가 인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겸해서 본인이 가장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 이런 것은 정말 교육을 위해서 꼭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 점을 마무리 발언과 함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제가 40여 년간 한 2년 정도 정책에 관여한 것 말고는 대부분을 학교 현장을 연구하고 실제 교사를 하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교육문화 수석을 통해서도 이 전체 사회 학교를 100% 인터넷화한 것이라든지 또 이 교수학습 현장을 개혁한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정책을 주도하고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우리 교실과 AI를 접목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사실 이제 정책 능력을 이미 입증한 상당히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좀 스스로를 말하고 싶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교육감이 되어서도 실제 교육을 교체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여러 합리적인 측면 때문에 중도나 또 합리적인 진보로부터도 제가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저는 진보된 우파 교육감이면서 필승의 카드다.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서울시 교육감 중도 보수 후보들이 꼭 단일화를 이루어서 교육혁명이랄까 또 교육의 정상화 이런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끝으로 더 하시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교체를 통해서 우리는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정확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